다음 17번 문제 풀어볼게요. 저항과 리액턴스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의 역률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회로의 역률이 얼마냐인데요. 그런데 주어진 것은 요로와 같은 X와 R, RXB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R과 X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의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자, 요건데 요것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루트 해가지고 임피던스 크기가 되겠죠? R제곱에 X제곱의 R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R과 X의 비로 넣으면 됩니다. R과 X의 비로 놓으려면 여기 보기에 있는 것처럼요. 놓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간단하죠? 요거를 분자와 분모에 같은 것을 곱해주면 되죠. 어떤 걸 곱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R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R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R분의 1을 곱해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R분의 1을 곱해주면요.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리고 요게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죠?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제곱이 돼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요게 약분돼서 없어지죠? R제곱, 루트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R제곱분의 1의 R제곱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들어가 버리면 요와 같이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 식이 어떻게 나와요? 자, 이와 같은 식이 나오죠. 분자 분모에다가 R로 나눠주는 거죠. R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식이 나오면 이걸 한번 보세요. 요 값이 얼마인가요? 그렇죠.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집어넣고 나면 계산이 되죠. 요거 그냥 계산기 누르세요. 여기서 왜 이렇게 나오는가를 찾지 마시고 요거를 이렇게 나오는 걸 찾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라? 계산기 눌러라. 계산기를 누르면 얘가 뭘로 나와요? 아라비아 숫자로 나와요. 그러면 그거하고 동일한 거 찾으면 되겠죠? 동일한 거, 이 보기 4개 중에 한 번씩 눌러보면 금방 나오죠? 2분의 1은 뭐 절대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찾으면 이게 0.5라는 건 확실히 알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오는가 확인을 하면 되죠. 이거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숫자잖아요. 0.866. 뭐 이거는 계산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루트 3분의 1은 여러분들 기억할지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1.732분의 1이니까요. 자, 확인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요. 뭘요? 역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예요. 역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 요걸 알아야 돼요. 따라서 코사인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기억해야 되겠죠? 코사인 세타는 지금처럼 Z분의 R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죠? 피상전력분의 또 어떻게 해요? 유효전력으로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피상전력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또 이것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드미턴스분의 컨덕턴스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또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전체 전류분의 아래 흐르는 전류, 유효전류죠. 피상전류분의 유효전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R과 L에 대한 이야기에서 전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드미턴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얘는 임피던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얘는 피상전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역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억하시고 찾아내시면 된다. 그리고 역률을 구할 때는 대부분이 우리는 무슨 값을 알면 구하기 쉽죠? 그렇죠. 세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즉 이거를 뭐라 그래요? 역률각이라 그러죠. 역률각을 알면 역률은 어떻게 되죠? 쉽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률각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는 전압과 전류가 페이저 형태로 주어졌죠? 주어진 전압과 전류가 다 뭘로 주어졌어요? 그렇죠? 이와 같은 페이저 형태로 주어졌어요. 이때 얘 뭘 구하라 그랬냐면
역률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역률. 역률. 역률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역률을 구할 때, 자, 전 문제에서 얘기했듯이 역률, 코사인 세타는 무엇을 알면 돼요? 세타. 얘가 얼마인가 알면 역률이 쉽게 구해지겠죠. 자, 역률각, 역률각. 이거는 전압과 전류, 그거의 위상차 또는 뭐라고 임피던스가 있으면 임피던스 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역률각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의 역률을 구하라고 한다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구하는 것이 곧 임피던스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같을 거예요. 맞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맞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임피던스 복소수니까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보니까 이렇게 좌표를 바꿔놨는데 지금 이렇게 좌표를 바꿨는데 계산기를 쓰면은 좌표를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좌표를 바꿀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임피던스는 이렇게 하고요.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요게 30에 j2의 10 요거는 40에 j2의 30 이렇게 하면 계산기 그냥 누르면 1.58에 바로 계산기가 답을 18.5도로 나타내 줄 거예요. 계산기가 그냥 그대로 나타내 줄 거예요. 나타내 주면 자, 요 각도를 알면 0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18.5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얘가 얼마 나온다? 0.949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찾아내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문제도 전압과 전류가 복소수 형태, 즉 페이저로 주어졌습니다. 벡터로 주어졌을 때 이번에는 역률도 구하고 무효율도 구해라. 두 개 다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임피던스를 구하면 됩니다. 자, 전류분의 전압. 요거를 계산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겠나요? 계산기를 사용하라고 그랬죠? 전류분의 전압. 그러면 요 크기가 얼마가 됐던 간에 이 크기는 역률을 구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크기는 역률을 구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역률을 구하려면 각도가 얼마냐를 찾아야 되죠. 자, 계산기 눌러보세요. 각도가 얼마 나옵니까? 10.3 나오나요? 자, 그럼 크기는 얼마 나옵니까? 크기 안 나오나요? 자, 여러분들이 안 눌러주면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80에 플러스 j2에 60이죠. 그거를 4 플러스 j2의 2로 해주면 크기가 숫자로 나오면 22.36입니다. 이거는 임피던스의 크기이죠. 임피던스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역률과 무효율을 계산해야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10.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0.98 나와요. 984. 자, 사인은 얼마일까요? 사인 세타는 사인 10.3 이렇게 하면요. 0.179가 나옵니다. 요런 관계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얘가 나오죠. 정리가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역률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각도를 구하는 거 이거를 알면 된다는 거죠. 각도를 구하는 거 이거를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정리되나요? 정리하셔야 돼요. 각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러한 회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100V 50Hz인데 100ohm과 10마이크로파라드의 직렬 회로라고 하고 있죠. 100ohm과 10마이크로파라드의 직렬 회로의 역률 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피던스를 구하면 됩니다. 요 밑에 있는 이런 이야기 안 하고도 임피던스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임피던스 Z는 얼마일까요? Z는 100에 맞습니까? 저항이니까. 커패시턴스죠. 커패시턴스는 마이너스 J가 되겠죠. 그러면서 오메가 C분의 1이에요. 오메가 C분의 1. 오메가는 얼마일까요? 2파이 50Hz죠. 이게 오메가잖아요. 여기에다 C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0마이크로죠. 자, 10마이크로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주면 되겠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요렇게 계산하면 얘가 임피던스예요. 요 밑에 풀이를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임피던스 계산하면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기 누르면 되잖아요. 자, 눌러보세요. 얼마 나오는가. 자, 대답해 주셔야죠. 계산을 해보면 얘가 218.31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이거의 각도가 나와요. 각도가 180이 나오거든요. 각도가 180이 나와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대로 코사인을 취하면 되죠. 코사인 잠시만요. 180 맞나요? 제가 계산을 잘못 눌렀나요?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잘못 눌렀네요. 계산기 잘못 눌렀네요. 계산기를 눌러보면 180이 나올 리가 없죠. 이걸 계산해보면 얘가 333.65입니다. 그리고 각도가 마이너스로 나오는데요. 72.56이에요. 자, 임피던스 계산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여기에 주어진 이 10마이크로가 있다면 이 10마이크로는 반드시 리액턴스로 구해야 되는 건 맞는 이야기고요. 임피던스에 대한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그러면 요거 그대로 코사인 취하면 되죠. 코사인인데 크기만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코사인 72.56을 하면 얘는 0.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그 역률이 0.3이 되는 겁니다. 어렵진 않아요. 역률의 의미를 알면 되죠. 역률각, 역률의 의미. 그러면 쉽게 계산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뭐가 주어졌죠? 저항, 코일, 콘덴서 3개가 직렬로 되어 있죠? 자, 전압을 이렇게 가했어요. C의 단자전압 물어봐요. C의 단자전압. 그러면 R과 L과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나요? 다시 말해서 직렬로 연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다. 이랬을 때에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얘가 XL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돼요. 다음에 얘가 XC가 얼마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L의 단자전압을 구하든지 C의 단자전압을 구하든지 전류를 구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전압을 구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걸 VC라고 하는데요. 이 VC에 대한 전압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해줘야 될까요? 여기 양단의 전압을 구할 때는. 이거는 전압 분배 법칙. 자, 요거를 이용하면 쉽겠죠. 전압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C 양단의 전압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R은 지금 200ohm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J의 600이라고 하는 걸 알아내야 되고요.
다음에 C는 마이너스 j2의 800이라고 하는 걸 알아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알아내야 될까요? 이거는 오메가 L이거든요. 오메가가 얼마입니까?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오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메가. 그게 뭐죠? 그렇잖아요. 오메가 T, 오메가 T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입니까? 자, 이렇게 하나요? 1.59로 하나요? 이렇게 하면 얘가 300이 나오죠? 600이 나오죠, 600. 60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요거 C, 이거는 이거잖아요.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자, 오메가가 얼마야? 377이죠. C,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요거는 마이크로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죠. 3.3.315 마이크로 이렇게 되겠죠. 요게 그러니까 8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 렉턴스는 마이너스고 유도 렉턴스는 플러스니까 결국 이런 형태가 되고 전압분배 법칙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전압분배 법칙. 전압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요거는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얘가 단위가 오음이에요? 단위가 오음이에요? 단위가 오음이에요? 오음에 전압이 비례합니까? 안 비례합니까? 여기는 전압을 100V를 가했어요. 비례하잖아요. 그죠?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C 양단의 전압은 전압분배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200에다가 요거 하나로 보면 되잖아요. J의 600을 하나로 보면 마이너스 J의 800에 걸리는 전압은 비례하니까 마이너스 J의 800의 전체 전압 100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해가 쉽게 된다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엇을 적용했어요? 우리가 적용한 것은 전압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서 비례하는 걸 하는 거예요. 비례. 임피던스의 전압은 비례한다 그러죠? 전압분배 법칙. 그러니까 요거 계산기 그대로 눌러보세요. 그대로 눌러보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얼마 나오죠? 283 나옵니다. 정리되겠어요? 그렇죠.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요. 잘 정리해보세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저항과 인덕턴스의 회로가 있습니다. 역시 코일이죠. 여기에 20A 전류가 흘렀대요. L값 구하라. 근데 이제 코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 코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R과 L의 무슨 회로다? 직렬 회로다. 코일이에요. 그래서 4ohm의 내부 저항과 L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런 RL 직렬 회로에 지금 얼마가 흘렀다? 20A가 흘렀다. 이 이야기예요. 전압은 100V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딱 알 수 있는 것은 임피던스가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암페아가 주어지고 볼트가 주어졌으니까. 임피던스는 20분의 100이니까 얼마예요? 임피던스는 5ohm인 거죠.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얼마나 그랬어요? 4고요. 여기 5예요. 얘가 전체 값이죠. 이건 저항값이죠. 그럼 얘는 뭐 나올 것 같아요? 얘는 해보나 마나 뭐 나올 것 같아요? 3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임피던스는 3대 4대 5, 6대 8대 10 그 비율이라고 그랬죠.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렇잖아요. 3ohm이에요. 3ohm. 3ohm이 나올 거예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임피던스가 5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루트에다가 저항이 얼마요? 4가 되죠. 그리고 리액턴스 X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X는 얼마예요? 3이 나와요. X가 3이 나오는 과정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요 식을 양변을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가 없어지겠죠? 4제곱이 되고 X제곱이 되겠죠. 이항하면 5제곱 마이너스 4제곱은 X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를 양변을 루트 씌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에 얼마죠? 5제곱 마이너스 4제곱 한 것이 X가 되니까 그게 얼마예요? 3이 되는 거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3은 이제 구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3을 묻는 게 아니라 뭘 물어요? 미리 했니인가? 라고 묻죠. 단위를 봐야 되겠죠, 단위. 몇 미리 했니인가? L 값을 묻는 거예요. 인덕턴스 값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요? 인덕턴스 값을 구하는 것은 2파이 FL이라고 하는 거죠. 얘가 3일 때 L을 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L 값은 어떻게 되죠? 2파이 F분의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파수 60을 넣으면 8. 대략 4번과 같은 답을 찾아낼 수가 있죠. 정리되나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또 역률 구하래요. 역률. 역률에 대한 개념 알죠? 역률에 대한 개념 알고 있어요. 세타를 구하면 역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해야 될 게 있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해야 될 게 뭐예요? 뭘 구해야 돼요? 그렇죠. 리액턴스 X를 구해야 돼요. X. 2파이 FL. 즉 2파이의 주파수가 50이거든요. L이 얼마라고요? 200이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 값을 알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역률을 물어봤잖아요. 임피던스를 알 수 있어요. 임피던스. 이걸 가지고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임피던스는 얼마죠? 50에 플러스 J에 가로 열고 2파이에 50에 200이죠. 자, 요거를 계산하면 돼요. 그럼 임피던스 크기하고 임피던스 각도가 나와요. 임피던스 크기하고 임피던스 각도가 나옵니다. 얼마 나옵니까? 계산기 옆에 두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눌러보세요. 자, 눌러보니까 크기는 80.3 나오죠? 각도는 얼마 나올까요? 51.49. 밑에 풀이 필요 없어요. 꼭 그렇게 안 구해도 돼요. 각도를 구했어요. 따라서 역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51.49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산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계산기 눌러보니까 0.623 이렇게 나오죠. 0.623 62.3% 약 62.3% 이런 건 기본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항상 계산할 때 뭘 계산하나? 이런 임피던스에 대한 계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한 게 뭐야? 전부 무슨 계산이에요? 임피던스 계산이잖아요. 임피던스 계산만 하면 그걸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직렬로 주어졌던 병렬로 주어졌던 임피던스 계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정리되나요? 자, 지금 문제는 전류의 최대값이 얼마냐라고 물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전류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도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R과 L과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자, 여기 보면 친절하게도 전부 뭘로 주어져 있어요? 오음으로 주어졌죠? 이런 얼마나 친절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크기가 같네요. 이럴 때는 무슨 상태가 되죠?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힌트가 딱 나와요. 얘는 공진 상태다. 공진 상태는 L과 C는 의미가 없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요게 저항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예요? 최대 전압이 주어졌죠.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전류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죠. 전류의 최대값을 물어봐요. 그러면 전류의 최대값은 전압의 최대값을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되는데요. 임피던스에서 이거는 뭐 공진이니까 없어질 거고 저항밖에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요게 최대 전압이니까 전류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죠? 전압의 최대값 요거죠. 110의 루트 2입니다. 그리고 요게 임피던스잖아요. 임피던스는 루트 2죠.
약분시켜 주니까 110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안 그래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얘도 지금 주어진 게 전압과 또 뭐가 주어졌어요? 전류가 주어졌네요. 이 회로에 대한 임피던스를 구하라네요. 자, 아까 역률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죠. 그냥 계산기만 눌러주면 되니까요. 자, I가 주어졌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복소수 계산. 4 플러스 J의 3, 여기는 100에 플러스 J의 2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것이 이렇게 되는 것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은 수학적인 계산이잖아요. 공액복소수 분자 분모에 곱해줘서 요 분모 부분을 실수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분 분수해서 계산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계산기가 되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계산기로 그대로 지금 한번 눌러보세요. 100의 플러스 J의 20을 4 플러스 J의 3으로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계산기가 바로 크기가 나오든지 각도가 나오든지 할 거예요. 20.4가 나오죠. 이거 계산하면. 20.4가 나올 거고요. 각도가 나오는데 얘는 마이너스 각도가 나와요. 25.56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다시 좌표 변환하고 싶으면 Shift 2번 눌러주면 되죠. Shift 2번 누르면 메뉴가 나오죠. R 세타로 바꿀 거냐, AB로 바꿀 거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A 플러스 A의 B의 형태니까 4번 누르면 4번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hift 2번, 4번 누르면 분수로 나올 텐데 SD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18.4에다가 마이너스 J의 8.8. 이게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죠. 이거는 이 극좌표를 직교좌표로 바꿔주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산기에 Shift 키를 누르고 Shift 키 노란색이죠. 그 다음에 숫자 2번 누르고 숫자 4번 누르면 좌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숫자 3번을 눌러도 좌표 변환이 되는 거예요. 4번은 A 플러스 J의 B 형태로 바꾸는 거고요. 다음에 3번은 A의 각에 세타로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꿔질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산기 사용법이 또 필요하다. 기본이라는 거죠. 좌표 변환을 자주 써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바꾸든지 여기서 이쪽으로 바꾸든지 어쨌든 간에 좌표 변환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를 알면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피던스 1하고요. 임피던스 2가 무엇로 연결됐습니까? 요것과 요것이 직렬로 연결됐죠. 이때 100V의 전압을 가했어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임피던스 두 개가 직렬이면 직렬일 땐 더해주면 되죠. 그렇잖아요. 임피던스 Z라고 하는 것은 Z1하고 Z2의 합이잖아요. 왜? 직렬이니까. 병렬일 땐 또 틀려지죠. 병렬일 때는 우리가 병렬 임피던스 구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직렬이라고 하는 걸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직렬에 대한 거. 그러니까 임피던스 합을 구해보면 요건데 뭐 굳이 지금 여기서 계산하지 않더라도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됐을 때 전류를 구하라.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잖아요. 임피던스가 얼마예요? 두 개 직렬이니까 2 플러스 J의 11 더하기 4 마이너스 J의 3. 그냥 넣으면 되죠. 그럼 알아서 계산기가 연산할 거고 100이라고 하는 걸 넣으면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1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걸 찾으라는 얘기죠. 물론 각도도 나옵니다. 근데 각도는 여기서는 의미가 없죠. 왜? 뭐만 구하라 그랬습니까? 크기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 정리되나요?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예.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저항도 주어지고 코일의 헨리 값이 주어졌어요. 주파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보면 주파수가 주어졌죠? 주파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당연히 뭘 계산해야 됩니까? X값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X값을 구하는 거, 이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대략 한 J의 7 정도 나오네요. 그랬을 때에 임피던스 크기를 구하래요. 아유, 더 쉽죠? 물론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임피던스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10에 플러스 J에 계산기 그대로 눌러주면 됩니다. 2파이 주파수 25에 0.045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주면 돼요. 계산기 눌러주면 돼요. 얼마 나옵니까? 계산기 눌러주니까. 얼마 나옵니까? 자, 12.25가 나오죠. 그것만 있나요? 각도도 있죠. 각도는 얼마예요? 35.25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것은 12.25를 찾는 거죠. 크기. 각도는 큰 의미 없고 지금 여기서는 크기만을 물으니까. 공식으로도 물론 알고 있어야 되지만 지금처럼 연산을 할 때는 빨리 연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숙달되는 거죠. 숙달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말이죠. 개념 문제입니다. 개념 문제. 개념을 알면 쉽게 갈 수 있고요. 개념이 없으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전압이 주어졌죠? 전압. 그 다음에 RLC 회로에 뭐가 크죠? L이 큽니다. RLC 직렬 회로인데 L이 커요. 이런 회로는 무슨 회로라 그러죠? L이 크면은 유도성이라고 합니까? 용량성이라고 합니까? 유도성 회로가 되는 거죠. 자, 유도성 회로는 전류가 앞설까요? 뒤질까요? 자, 여기 보세요. 전류는 인가 전압의 위상 부위보다는 어떻게 되는가? 앞설까? 뒤질까? 유도성이잖아요. 왜? L이 컸기 때문에. 지금 C보다는 L이 크죠. 그러니까 앞선다는 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선다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세타를 계산할 때는 임피던스가 있으면 R 플러스 J의 뭐 X라고 한다면 여기서 세타를 구하잖아요. 크기를 구하고요. 크기는 루트에다가 크기니까 R 제곱에 X 제곱으로 구하잖아요. 근데 세타는 어떻게 구해요? 아크 탄젠트 R분의 X로 구하죠. 즉 아크 탄젠트 R분의 X가 세타만큼이거든요. 이렇게 세타만큼이거든요. 스타일이 어느 거가 돼야 돼요? 이게 R분의 X인가요? 이게 R분의 X인가요? 어느 게 R분의 X죠? 뒤진다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게 R분의 X예요? 이게 X가 될 거고 이게 R이 되잖아요. 그죠? 아크 탄젠트 구해보면. 그러면 아크 탄젠트에 대한 값이 맞지 않는 사항은 이 사항이죠. 그러니까 답이 아닌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훨씬 쉬워요. 아까처럼 숫자로 계산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계산기에 눌러서 계산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계산 안 해도 답이 바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죠. 정리되나요? 그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유도성은 L이 큰 걸 유도성이라고 그러죠. 전류가 늦습니다. 용량성은 어떻게 돼요? C가 큰 게 용량성이죠. 직내리든 병내리든 관계없어요. 그리고 용량성은 무조건 전류가 앞섭니다. 기억해야 되는 게 유도성은 뭐라고요? 지상이라고 그랬죠. 지상. 유도성은 지상이다. 용량성은 어떻게 돼요? 용량성은 진상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90도가 아니라 90도 아니지만 앞설 수도 있고 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걸 한번 보죠. 이거는 무슨 회로입니까? 직렬이든 병렬이든 큰 의미 없어요. 우리는 다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총 어드미턴스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총 어드미턴스, 뭐를 물어봤죠? 어드미턴스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어드미턴스는 역수 하는 거죠. 임피던스에 대한 역개념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드미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요거는 병렬이니까 요렇게 될 거죠. 요렇게 되어지는 건 우리가 기본으로 알아요. 여기까지. 그렇죠. 알잖아요. R분의 1의 J 오메가 C. 요거까지. 그러니까 요 R의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거예요. R의 어드미턴스를 구하면 R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 C의 어드미턴스를 구하면 C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J의 오메가 C분의 1이 이거의 역수가 되죠. J 오메가 C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해주는 게 모는 병렬일 때 더해주죠.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결국은 총 어드미턴스 Y0라고 하는 것은 R분의 1에 플러스 J의 오메가 C라고 하는 답을 찾으면 돼요. 여기서. 자, 이거 답이 될까요? R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J 오메가 C일까요? 절대 아닌 거죠. 자, 이거는 그래 될까요? 네? 요게 그렇게 될까요? 요게 그래 될까요? 보세요. 어느 게 답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J 오메가 C가 아니고 R분의 1도 아니잖아요. 뒤집어져 있잖아요. 이해되겠죠? 아닌 걸 찾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의 형태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전개해 보세요. 이렇게. 전개하면 똑같아지겠죠? 기본 개념이에요. 개념 문제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어떤 것을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되냐면, 어드미턴스의 개념이라는 거죠. 어드미턴스는 단위가 모라는 거죠. 모라는 거죠.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어드미턴스는 요 G가 뭡니까? 저항의 역수니까 컨덕턴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 B는 뭘까요? B. X의 역수죠. 그래서 서셉턴스라고 하는 거. 서셉턴스. 턴스의 종류가 많다고 그랬죠. 어드미턴스는 컨덕턴스하고 서셉턴스의 합이 된다는 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 문제를 한번 보면 이러한 어드미턴스가 주어져 있죠. 이런 어드미턴스 회로에서 B는 뭘까요? 라고 묻잖아요. 그게 뭐예요? 서셉턴스가 되는 거죠. 서셉턴스. 정리되죠?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알고 가는 문제죠.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회로의 역률을 물어봅니다. 병렬이네요. 역률이네요. 어려워요. 글자를 보니까 복잡해요. 이렇게 되는데요. 복잡해요가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병렬이니까 우리는 어드미턴스를 구하면 임피던스로 구해도 되고 어드미턴스로 구해도 되거든요. 근데 임피던스로 구하면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번 해볼게요. 임피던스로 계산한다 그러면 임피던스 Z는 병렬일 때는 R하고 오메가 C니까요. R 플러스 J의 오메가 C분의 1에다가 R에다가 J의 오메가 C분의 1이 되죠.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역률을 구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복잡해지겠죠. 이거는 분자 분모의 J 오메가 C를 곱해도 R J의 오메가 C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R만 남겠죠.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좀 복잡해요. 복잡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것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병렬일 때 어드미턴스를 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드미턴스를 쓰면 얘는 R분의 1에 플러스 J의 오메가 C가 된다는 거죠. 이게 훨씬 더 간단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게 훨씬 더 간단해 보여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역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세요. 루트에다가 R분의 1의 제곱에 여기 뭐예요? J 오메가 C의
그러니까 그냥 오메가 C로 해야 되겠죠. 제곱을 하니까 굳이 J까지 들어갈 거 없고요. 오메가 C의 제곱이 되겠죠. 다음 여기 뭐가 돼요? R분의 1이 되겠죠. 이걸 찾으시면 돼요. 이거를 찾는데 뭐 어렵진 않아요. 와, 이게 어떻게 똑같은 게 하나도 없네요가 아니고요. 간단해요. 항상 이런 식을 간단히 하려면 분모를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없애는 방법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R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R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똑같아져요. R 곱하면 분자는 뭐가 될까요? 1이 되죠. 그래서 일단 분자 1인 게 답이에요.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분자 1인 게 답이 될 확률이 높죠. 그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가면요. 제곱으로 들어가죠. 루트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는 1밖에 안 남아요.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1밖에 안 남아요. 요거는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오메가 C 제곱에다가 R이 들어가니까 제곱이 되죠. 요거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이거죠.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하죠. 우리는 분자 분모에다 항상 어떤 것을 곱하게 되는 거죠. 분자 분모에다 어떤 것을 곱하게 함으로써 그 식을 갖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연습이 필요해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항 정리한다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분자 분모를 어떤 걸 곱해서 간단화, 그렇죠? 간이화, 수식을 간이화하는 거죠. 간단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수학적인 방법인 거지. 뭐 그 외에는 굉장히 쉽고 편리한 내용들이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음 얘기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 문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저항과 유도리액턴스가 병렬로 접속됐네요. 그리고 120V의 교류 전압을 가했어요. 이때 역류를 구하래요. 병렬이든 무엇든 간에 우리는 임피던스를 구하든 어드미턴스를 구하든 구하면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 굳이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죠. 자, 쉽게 한번 해볼까요? 병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가 잘 보세요. 임피던스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유드리액턴스 J의 40이니까 얘는 30에 플러스 병렬이니까요. J의 40이죠. 여기는 30에 곱하기 J의 40이죠. 이것을 계산기 그대로 눌러보세요. 자, 역률 구하려면 우리는 임피던스 각을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피던스 각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24가 나오죠. 각도가 얼마 나와요? 36.87이 나오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코사인에 36.87을 하면 얘는 0.8이 나와요. 0.8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한번 해볼 만한 이야기죠. 됐나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드미턴스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봐요. 어드미턴스. 어드미턴스 Y는 어떻게 하면 되죠? 30분의 1에 플러스 J의 40분의 1이 어드미턴스죠. 이걸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어드미턴스 값.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어드미턴스 값을 계산해보면은 0.04 얼마 나올 거고요. 각도가 마이너스 36.87 나와요. 결국은 똑같죠. 코사인 마이너스 해도 돼요. 마이너스 36.87. 어차피 코사인이니까요. 코사인은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그 크기가 같거든요. 똑같아요. 자,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병렬 회로의 역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와 같이 나타나죠. 그런데 말입니다. 잘 보세요. R과 X가 병렬일 때는 지금 좀 계산이 되었어요. 병렬일 때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R과 X가 병렬일 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코사인 세타는 y분의 g거든요. y분의 g. 즉 다시 말해서 어드미턴스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x분의 g 이렇게 되죠. 이게 코사인 세타 맞습니까? 자, 이것을 간단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간단히 할 때는 분자분모에 뭘 곱해줘라? 간단히 할 때는 분자분모에 뭘 곱해줘라? 그렇죠.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나요? r을 곱해주면 되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r 곱해주면 1 남겠죠. 여기는 뭐가 되죠? r을 곱해주면 1이 되겠죠. 자, r을 곱해주면 뭐가 돼요? x분의 r이 되겠죠. x분의 r. x분의 r이 되겠죠. 자, 다시 여기다가 뭘 곱해주냐면 다시 이 식에다가 또 다른 걸 곱해줘요. 간단히 하려면 여기에다가 x를 곱해줘요. 여기에다가도 뭘 곱해줘요? x를 곱해줘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위에는 x만 남겠죠? 밑에는요. 요게 들어가니까 x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뭐예요? x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뭐 하고 갔냐면 원래 r과 l이 직렬로 연결되는 회로가 있어요. 이때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z분의 r이라고 해서 r제곱에 x제곱의 r이었잖아요. 맞죠? 이때의 사인 세타는 뭐였어요? 사인 세타는 이렇게 보면 루트에 x제곱에 r제곱에 x제곱에 여기 뭐였어요? x가 사인 세타였죠. 이거는 우리가 기본 개념식으로 알고 있지 않았나요? r과 l이 뭐가 연결되어 있을 때에? 직렬로 연결될 때잖아요. 직렬. 그런데 r과 l이 병렬로 연결될 때에 역률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뭐하고 똑같죠? 뭐하고 똑같죠? 그렇죠. r과 l이 같은 값을 가질 때 얘기하는 거예요. r과 l이 직렬로 접속될 때의 무효율하고 r과 l이 병렬로 접속될 때의 역률하고 같아져요.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념적인 걸 보면 이걸 딱 보면 그 개념을 알면 여기가 4잖아요. 여기가 3이잖아요. 어쨌든 3대 4가 돼 5고요. 역률은 뭐 80%가 나올 거예요. 5분의 4가 되든지 5분의 3이 되든지 6대 8대 1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렬일 때의 역률을 구하라 그러면 원래 역률은 요거 들어가서 0.6이 돼야 되는데 직렬일 때는 요게 들어가니까 반대로 되잖아요. 요거 반대되는 개념. 역률은 무효율하고 같으니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답이 뭐가 보여요? 그렇죠? 그냥 답이 0.8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만 더 풀어보면 금방 해결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풀어보면. 이해됩니까? r과 l이 병렬로 접속될 때 역률은 r과 l이 직렬로 접속될 때의 무효율하고 같다.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저항이 주어지고요.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네요. 공지는 아니죠. 공지는 아니죠. 뭐 공지면 뭐 같아야 되는데 공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병렬로 접속됐어요. 회로에 뭘 구하라 그랬어요? 어드미턴스를 구하라 그랬어요. 회로의 어드미턴스. 어드미턴스 구하는 방법은요. 역수를 해서 왜냐하면 병렬이니까. 직렬이 아니잖아요. 병렬이니까요. 그러니까 역수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계산하면 되죠. 요거 되는 거예요.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역수를 더해주는 거죠. 요거는 계산기 눌러주면 요렇게 나와야 돼요. 계산기 눌러주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건 뭐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요.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능하겠죠? 병렬 회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얘가 직렬로 접속된 회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복잡해지죠. 직렬로 접속할 때는 저항의 뭐처럼? 그렇죠. 어드미턴스를 구하려면 저항의 뭐처럼 구해야 돼요? 반대로 저항의 병렬일 때는 저항의 직렬처럼 계산하잖아요. 어드미턴스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직렬로 이야기를 하고요. 어드미턴스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저 같으면 이게 역수 뭐 이런 개념으로 안 구할 것 같아요. 어떻게 구하는 게 쉬울까요? 직렬로 접속됐다면 임피던스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임피던스는 25거든요. J의 5거든요. 이거는 뭐죠? 마이너스 J의 10이거든요. 임피던스는 25 마이너스 J의 10이거든요. 그럼 어드미턴스를 구하라 그러면 그냥 임피던스의 역수를 할 것 같아요. 이걸로.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직렬이라면.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요거 계산기 누르면 얼마 플러스 얼마로 나오겠죠? 그거 얼마나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직렬로 연결됐을 때 어드미턴스를 구하라 뭐 이러지는 별로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병렬로 연결했을 때 어드미턴스 구하라 뭐 이런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요 경우는 뭐다? 직렬의 경우. 요거는 뭐죠? 병렬의 경우.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어드미턴스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걸 가지고 역률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각도 또는 여기에 대한 각도를 가지고 코사인을 취해주면 바로 그냥 역률이 계산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회로 해석하는 거죠. 회로 해석은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흘러들어오는 전류를 구하래요. 자, 흘러들어오는 전류를 그림에서 이렇게 보니까 요 전류네요. 자, 그림을 이해합니다. 여기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게 5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오는 게. 그게 5입니다. 자, 여기 화살표가 되어 있네요. 여기 10이라는 게 이렇게 오죠. 그래서 두 개가 더해져서 이렇게 가나요? 이 전류가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5가 들어오고 12가 들어오니까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다 이해를 해요. 근데 딱 보니까 5에 더하기 10이니까 17A다. 그래서 답이 17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다 틀려요. 이게 맞는 게 아니죠. 자, 이게 왜 17이 안 되냐 이거예요. 왜 17이 안 되냐 이거예요. 17이 절대 될 수가 없어.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보세요. 요거는 뭐예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죠. 요거는 뭐예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죠.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5A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위상이 어떻게 되죠? 저항에 흐르는 전류보다 90도 늦게 흘러요. 그러면서 얼마가 흘러요? 12A가 흐르는 거죠. 따라서 두 전류를 합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죠? 얘가 돼야 되겠죠? 얘가 두 전류를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5에 마이너스 j 에 얼마죠? 12가 되겠죠. 그래서 크기를 구하면 13인 거예요. 13. 13이라는 숫자는 지금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렇죠. 5의 제곱에 12의 제곱을 해서 루트 씌워준 거죠. 그래서 13이라는 거 나오죠. 교류는요. 직류가 아닌 거거든요. 교류는 어쨌든 간에 크기하고 방향이 존재하게 될 거고 크기하고 방향이 존재하게 되면은 반드시 뭐예요? 합성이 되려면 지금처럼 벡터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더해주는 스칼라가 아니라 크기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교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벡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벡터 해석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리가 되겠나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이러한 전압이 있네요. 요거는 우리가 무슨 좌표 형식이라고 그랬냐면 지수 좌표 형식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지수좌표 형식. 얘는 지수좌표. 근데 이걸 극좌표로 표현하면 3의 각도에 여기 있잖아요. t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경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극좌표로 표현하는. 지수좌표냐 극좌표냐 오메가 t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요거 이야기는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순식값으로 표현하면 요거죠. 전압 2니까 3에다가 사인의 오메가 t 뭐 이런 개념이죠.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주어진 거예요. 얘는 지수좌표 형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 대한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래요. 병렬 연결된 회로에 대한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임피던스잖아요, 임피던스. 병렬이니까 임피던스 Z는 두 개 더해줘야 되겠죠? 이게 뭐야? J 오메가 C분의 1이죠. 요거는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요게 두 개 더해주고 곱해주고예요. 그럼 이걸 간단히 하려면 항상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간단히 할 때는. 간단히 할 땐 여기 분자 분모에서 뭘 곱해줘요? J 오메가 C를 곱해주면 되죠. 분자 분모에서 J 오메가 C를 곱해주면 간단히 되잖아요. 항상 뭘 넣어줘요? 분모의 값을 없애버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분모의 값을 없애버리는 그 값, 그것을 분자 분모에다 곱해주는 거죠. 자, 따라서 분자 분모에다 곱해주면 얘는 얼마일까요? 얘는 약분되거든요. R만 남잖아요. 얘는 약분되거든요. 1이 됐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R에다 곱해지니까 J의 오메가 C R이 되죠. 이와 같이 나타난다. 이게 임피던스예요.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분자가 1이어야 돼요. 분자가 1이어야 돼요. 분자가 R이어야 돼요. 분자가. 요거 아니죠. 분자가 R이어야 돼요. 아니죠. 분자가 R이어야 돼요. 아니죠. 요거밖에 없네요. 현재 이거잖아요. 분자가 뭐가 돼야 된다? R이 돼야 된다. 그죠? 분자가 R이어야 돼요. 요건데 여기 그럼 왜 5냐 마이너스냐 붙는데 여기 마이너스 5t가 뭐죠? 오메가죠. 오메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오메가 마이너스 5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렬 회로에 대한 임피던스를 계산하면 더해주고 곱해주고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는 간이화, 식에 대한 간이화,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수학이라는 것은 뭐 바로 그런 것이 수학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R과 L과 C가 무슨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는 R과 L과 C가 무슨 연결? 항상 봐야 돼요. 항상.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이 값을 우리는 신경 쓰고 있어야 됩니다. 병렬 연결. 안 그래요? 자, 병렬인데 전압이 120V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120V, 여기도 120V, 여기도 120V 모두 120V 걸렸다는 이야기죠. 그때 이게 흐르는 전류하고 역류를 구하래요. 어쨌든 간에 임피던스를 구하든 어드미턴스를 구하든 병렬 회로에서 한 가지는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 3개 이상 되니까 임피던스 구하는 것보다는 어드미턴스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되겠죠. 이렇게 어드미턴스 구하는 게 쉽게 되겠죠. 맞습니까? 어드미턴스 구하는 게 쉽게 될 거예요. 이 어드미턴스를 구해내시면 됩니다. 이거를 계산하면 돼요. 자, 요거 계산기 눌러주면 요게 나오겠죠? 그럼 됐습니다. 뭐가 됐느냐? 여기서 각도가 얼마야, 각도가? 각도가 36.87이면 코사인 36.87 하면 되겠죠? 얼마죠? 0.8이에요. 요거 됐어요. 그러니까 80%가 답이라는 거죠. 80%가 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 전류를 구하는 거죠. 전류는 Z분의 V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드미턴스에 대한 전압을 곱해주면 전류가 된다 그러죠. 어드미턴스 크기를 구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 간단하죠. 계산기 이용하니까 0.083에 자, 전압이 120V입니다. 이거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거의 9.99 뭐 얼마 나오니까 10A 정도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가 있고 10A가 되는 거 찾으면 얘가 되겠죠. 예.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항상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 기본이 되는 게 있잖아요. 뭐부터 계산했어요? 임피던스 또는 어드미턴스 이것을 갖다가 계산을 하죠. 이것을 계산하면 그 다음은 전류를 구하든지 역류를 구하든지 뭘 구하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계산해야 되는 게 임피던스다. 어드미턴스다. 이걸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걸 계산하려면 그 이전에 선행돼야 되는 게 있죠. 뭐가 선행이 돼야 되죠? 그 이전에 선행돼야 되는 게 이 XL을 구하고 지금은 주어졌지만 이 XC를 구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뭐 2파이 FL 뭐예요? 얘는 2파이 FC분의 1 이것을 계산하는 거.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이에요. 기본. 모든 회로를 해석할 때 리액턴스를 구한다. 어드미턴스를 구한다. 임피던스를 구한다 할 때 리액턴스를 구한다가 첫 번째죠. 유도 리액턴스냐 용량 리액턴스냐. 그러면서 하나하나 해석을 하는 게 회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해볼 수가 있어요. 37번은 공진회로입니다. 공진은 두 가지가 있었죠. 직렬공진과 병렬공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슨 공진이죠? 직렬공진이죠. 그러면 직렬로 연결될 때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기가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될 때 공진이라는 것은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이것은 임피던스 값이 최대가 되나요? 최소가 되나요? 임피던스 값이 최대가 되나요? 최소가 되나요? 바로 이러한 상태일 때는 임피던스 값이 최소가 되죠. 그러면 임피던스 값이 최소가 되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는 최대값이 흐르겠죠. 그래서 직렬공진에서 최대가 되는 것은 바로 전류죠. 반대로 병렬공진은 어떻게 될까요? 병렬공진. 이런 직렬공진 말고요. 병렬공진일 때는 어드미턴스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거고요. 제2의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죠? 얘가 R분의 1이 되죠. R분의 1. 여기서는 지금 어드미턴스니까요. R분의 1이 되죠. 여기를 이렇게 놓으면 여기 R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R분의 1. 콘덕턴스 G가 되는 거니까요. 맞죠? 자, 요게 최소가 되는 거예요. 요게 최소가 되는 거죠. 어드미턴스가 최소가 되죠.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 병렬공진일 때는 어드미턴스에 곱에 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돼요? 전류가 최소 전류예요. 최소 전류 값일 때는 병렬공진이에요. 병렬공진일 때는 최소 전류 값이 되고 얘는 뭐죠? 직렬공진이었죠. 직렬공진일 때는 어떻게 돼요? 최대 전류가 돼요. 자, 이 최소 전류를 이용하는 게 있어요. 어디서 최소 전류를 이용하느냐면 이 최소 전류를 이용하는 게 우리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전력공학에 가면 중성점 접지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전류가 최소로 되는 접지 방식이 있죠. 그걸 갖다 우리는 무슨 접지라고 그러냐면 리액터 접지거든요. 리액터 접지 방식. 요게 이제 특히나 리액터 접지 방식 중에 소호, 아크를 꺼버리는 형태, 지락 전류가 흐르지 않는 형태. 소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락시 지락 전류가 0이 되는 거거든요. 지락시 지락 전류가 0이 되는 거.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전류를 최소로 만들어주기 위한, 그래서 병렬 공진이죠. 그런 용도로 쓴단 말이에요. 병렬 공진을 이용할 때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을 쓴다.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 뭐의 원리냐? 바로 병렬 공진을 이용한다. 즉 이러한 상태에서 병렬 공진이 되면 전류가 최소값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자, 공진에 대한 개념 참고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전력공학에도 그런 내용을 적용을 합니다. 자, 다음 공진 조건을 물어보네요. LC 회로에 대한 공진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공진 조건은 서로 같아야 돼요. 따라서 이와 같이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리액턴스 값으로 같은지요? 서셉턴스 값으로 같은지요?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공진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공진 조건은 오메가 자승 LC는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공진 주파수 F는 어떻게 돼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되죠. 공진 조건과 공진 주파수 이런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진이 되어지면 결국 Z 이퀄 R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된다는 거죠. 역률이 1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요. 시불변이란 말이 나오네요.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게 시간의 그래프 값이에요. 그런데요. 전압이 있다면 전압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하죠. 이때는 뭐라고 그래요? 시변이라고 해요. 시변.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요.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가 계속 일정하죠. 그랬을 때 이것을 갖다가 시불변이라고 해요. 시불변. 이해됩니까? 시변과 시불변에 대한 개념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선형과 비선형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선형이란 말이 나오죠. 요게 전압이고 전류입니다. 그러면 전압과 전류가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 저항이면 비례하죠. 그럼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를 선형이라고 그래요. 선형. 그런데 반대로 어느 하나가 일정하게 되면 전압은 계속 증가해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런 소자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갖다 뭐라고 해요? 비선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형 소자, 비선형 소자 중에 선형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가 비례하는 소자이고 시불변 소자입니다. 그래서 전압이 일정한 소자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전압이 일정하게 부하가 변화가 되더라도 이 전압이 일정하게 공급되는 그런 전압원이다. 좋은 전압원이죠. 그리고 선형 소자라는 얘기는 전압과 전류가 비례하는 RLC 회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이 회로의 합성 리액턴스는 양 또는 음이 될 수 있다. 합성 리액턴스입니다. X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유도성이 될 수도 있고 용량성이 될 수도 있다. 맞죠? 될 수 있죠. 무엇이 큰가에 따라서 L이 크냐 C가 크냐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 문제가 좀 변화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어떤 얘기냐면 요게 없어요. 그리고 선형 소자의 RL 회로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선형 소자의 RL 회로고요. C가 없어요. 요게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되면 양 또는 음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하나만 되죠? J잖아요. J. 그러니까 J니까 J 오메가 1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임피던스가
합성 리액턴스가 J-오메가1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여긴 지금 RLC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예요? 성립을 한다는 이야기죠. RLC이기 때문에 양 또는 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장을 하나를 읽더라도 그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얘기 한번 볼까요? 요렇게 돼서 C가 큽니다. C가 크죠? 용량성 회로다. 맞죠? 요렇게 되면 L이 크죠? L이 크면 뭐예요? 유도성 회로다. 맞죠? 같으면 뭐예요? 공진이에요. 같으면. 이렇게 같으면 요렇게 두 개가 용량성하고 유도성이 같으면 공진 회로다. 맞아요. 그리고 인덕턴스 양단, 코일 양단이나 또는 뭐 콘덴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이건 R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잖아요. 이게 뭐죠? 아니죠. XI0죠. I0는 좋은데요. X가 곱해져야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얘가 틀렸다.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공진에 관한 이야기죠. 자, 다음 문제를 볼까요? R과 L과 C가 병렬 회로가 되어 있는데 병렬 공진이 되어 있어요. 이때 합성 전류가 얼마냐? 병렬 공진은 방금 전에 봤죠. 어드미턴스가 있으면 여기에 R분의 1에 플러스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 1이 돼야 되죠. 역수에 대한 개념이니까요.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1분의 1,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1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공진이 되면 0이 되는 거예요. 호수부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만 남아요? R분의 1이 남을 때 얘가 뭐가 돼요?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류 I는 YV이기 때문에 전류가 어떻게 된다? 전류 최소가 된다. 최대 최소에 대한 구분, 최대 최소에 대한 구분. 이거는 기억해야 되겠죠. 전류가 최소가 되는 건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병렬 공진의 전류는 최소 전류가 된다. 거의 흐르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항값에 결정이 되니까요. 그 다음 공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선택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택도에 관한 이야기. 공진에서 선택도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와 관계없는 것은. 자, 그러면 선택도에 대한 그 식을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선택도에 대한 식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돼요? Q는 직렬 공진만 생각해보면 V분의 VL이고 V분의 VC였죠. 이것은 뭘 얘기하죠? 전압 확대비를 의미하는 거죠. 전압 확대비. 관계없는 거 찾으라고 그랬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요걸 계산해보니까 요거는 어떻게 됐어요? R분의 X였죠. R분의 X. 즉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 B잖아요. 요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걸 또 기억이 안 난다면 기억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어떻게? V는 RI가 되고요. VL은 XI가 되겠죠. XLI니까. II 약분되면 뭐가 돼요? 저항과 리액턴스 B가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 B. 이건 맞아요. 관계없는 걸 찾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되죠? 계산해보면 R분의 오메가 L이 되고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 C R분의 1이 되고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R분의 1의 루트에 어떻게 돼요? C분의 L이 되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Q는 선택도라고 한 거 기억합니까? 또 이거는 양호도라고 하는 거 기억합니까? 얘는 또 뭐라고 했어요? 첨예도라고 하는 거 기억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닌 건 뭐야? 에너지 소비 능률하고는 관계없죠. Q에 대한 값을 갖다가 우리는 선택도, 양호도, 첨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건 직렬인데 병렬은 또 반대되는 역수의 개념으로 나타나죠. 이런 것이 바로 공진이다.
자, 여기 또 한번 볼까요? RLC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RLC가 전부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 전압이 가해졌고 LC에 걸리는 전압을 각각 VL, VC라고 하면 Q는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방금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방금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어느 것이 될까요? 딱 답이 보이지 않나요? 답이 보여야 되겠죠? 네, 이게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선택도, 전압 확대비입니다. 요거는 선택도지만 얘는 뭐예요? 전압 확대비. 전압 확대비가 곧 뭐예요? 선택도, 양호도라는 거죠. 선택도, 양호도다. 똑같은 거란 말이죠. 자,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죠? 자,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이런 문제는 개념 문제보다는 무조건 수치 계산 문제인데 공진입니다. 자, R과 L과 C가 있는데 C는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공진시켰대요. 그러면 말이죠. C가 얼마인지 몰라도 알 수가 있어요. 왜? 두 개가 같아져야 되니까요. 즉 공진 조건이잖아요. 공진 조건. 우리는 공진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것은 이 문제는 공진이에요. 공진 상태. 공진 상태로서 이 공진 상태를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진 조건이 오메가 자승 LC는 이퀄 1이라는 이야기고 여기서 C를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오메가 자승 L분의 1이다. 기본적인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가 얼마가 나왔는가 보란 얘기예요. 오메가. 2파이F 주파수, 공진 주파수가 주어졌죠. 지금 주어진 이 주파수가 공진 주파수예요. 공진 주파수가 1000Hz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2파이 1000이 되겠죠. 요거의 제곱에 L이 얼마였어요? 20mH. 그래서 20의 mili 마이너스 3승분의 1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20mH에 의한 요 값을 계산하게 되면 얘는 얼마 나올까요? 계산기 그대로 눌러주면 돼요. 1.2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와요. 마이너스 6승이라는 얘기 곧 뭐예요? 마이크로파라드라는 얘기죠. 1.268이에요. 자, 요거 답 아니죠? 둘 중에 하나 답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선택도를 구해야 돼요. RLC 값을 알면 선택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굳이 RLC 값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선택도를 구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선택도를 구할 때는 R과 X의 B가 선택도잖아요. 그죠? X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도 Q를 구하라 그랬을 때 이 값으로 계산해도 되지만 선택도 Q는요. 어떻게 돼요? R과 X의 B니까. R이 얼마예요? 5죠. X는 얼마예요? X라고 그랬잖아요. X. 아, L이 아니라 X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X 값을 집어넣어야 돼요. X 값. 그러면 X 값이 얼마냐면 계산기를 쭉 눌러보세요. 2파이 공진주파수 1000에다가 곱하기 얼마요? 20mH. 요거죠? R이 얼마요? 5죠. 요거예요. 요게 선택도예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25.12가 나와요. 저항과 리액턴스 B가 선택도가 되거나 RLC 값에 의해서 선택도가 되거나 그 값은 어떻다?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구하기 편한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돼요. 항상 문제를 풀 때에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공식을 외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문제 풀 때는 모두 이 공식이 맞다고만 생각하고 요거로만 풀 줄 알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구해도 공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뭘 계산할 수 있어요? Q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따라서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RLC 값이 주어졌는데 보면 헨리고 피코파라드거든요. 주파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주파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선택도를 구할 때는 결국은 주파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식을 넣는 거죠.
조금 전에 앞에는 공진주파수를 알았잖아요. 공진주파수를 알기 때문에 공진주파수에 의해서 R과 X의 B로 선택도를 구했지만 지금은 알 수 있는 것이 뭐만 있다? 그렇죠. 주파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리액턴스 X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부득이하게 이렇게밖에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R 값 넣고 그대로 계산기 눌러주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그 문제가 쉽죠. 여기서 헨리는 그대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대로 파이분의 1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C는 4분의 100이죠. 4파이분의 100이죠. 근데 이게 피코니까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나노피코 하잖아요. 나노는 9승이고 마이크로 나노피코. 그래서 단위를 봐야 된다. C에 대한 단위를 이렇게 파라드로 바꿔서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파라드 값으로 넣어야 돼요. 파라드. C는 파라시 들어가야 되고 L은 헨리가 들어가야 되고 R은 오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바람직한 얘기가 되겠죠. 대부분이 이 피코파라드에서 이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무시하게 되고 그냥 집어넣게 되죠. 그냥 요거하고 요것만 넣게 되죠. 그래서 요 승수가 안 맞으니까 답이 없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잊어먹으면 안 되죠. 반드시 단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는 R과 L과 C가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자, R과 L과 C가 직렬로 되어 있어요. 그때 얘 L 및 C의 값을 고정시켜 놓고요. 저항 R의 값만 변화를 시킵니다. 뭐만 변화시켰어요? L과 C는 그대로인데 R 값만 큰 변화를 주는 거죠. 그때 옳게 설명한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RLC 직렬회로에서 L 및 C를 고정시켜 놓고 저항의 값만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딱 보니 공진에 대한 요 위에 문제에서는 공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된 거. 뭐 공진인지 아닌지 몰라요. L이 큰지 C가 큰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보기에서 보니까 얘는 지금 현재 무슨 상태다? 곤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서 문제가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공진 상태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공진 상태가 되면 여기서 보면 공진 주파수라고 하는 걸 묻거든요. 그럼 공진 주파수라는 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공진 주파수는 어떻게 돼요? 2파이 루트의 LC분의 1이죠. 2파이 루트의 LC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진 주파수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항과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관계가 없어요. 저항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공진 주파수는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커진다? 아니죠. 일정해야 되겠죠. 바뀌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공진 주파수 작아진다? 아니죠. 바뀌지는 않아요. 공진 주파수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거죠. 됐나요? 이 회로는 0은 커진다? 회로의 0은 뭐야? 0은.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0이 왜 커지나? 자, 됐나요? 정리하셔야 돼요.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문제는 이런 공진이죠. 이렇게 생긴 공진. 이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공진인데 어쨌든 이런 상태가 병렬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과 같은 병렬 공진 회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R이 작을수록 Q가 높다. 병렬 공진일 때 Q는 어떻게 되죠? R의 루트에 L분의 C죠. 그러니까 R이 작을수록 Q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비례관계잖아요. 그래서 R이 작을수록 Q가 높다가 아닌 거죠. 자, 옳지 않은 건 물었으니까 바로 1번이 옳지 않네요.
그 다음 공진시에 L 및 C에 흐르는 전류는 전류 확대비 그렇잖아요. 전류 확대비 Q만큼 커지죠. I분의 IL 또는 I분의 IC니까 IL이라는 것은 QI가 되는 거죠. 전류가 확대돼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력 전류 크기의 Q배가 된다. L하고 C에 흐르는 전류는 입력 전류의 크기의 Q배가 된다. 맞잖아요. 다음에 공진 주파수 이하에서는 입력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뒤진다. 공진 주파수 이하. 공진 주파수라고 하는 거, 공진 조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진 조건. 오메가 자승 LC는 이퀄 1 이렇게 될 거고 공진 주파수 F는 어떻게 돼요? 루트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돼서 헤르츠라고 나오게 되죠. 맞습니까? 공진 주파수 이하. 주파수가 작아진 거죠. 공진 주파수 이하. 그러면 이 이야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병렬 공진 상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공진 주파수인데 일단은 보세요. 우리가 병렬 공진일 때는 오메가 C가 그 다음에 여기가 오메가 L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역수에 대해서 개념이 되는 거니까 이 직렬하고 반대가 되잖아요. 그 주파수에 비례하는 놈은 요 놈이 될 거고 요거는 이제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놈이니까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진이 된다는 얘기는 대충 요 정도 되겠네요. 즉 여기 값하고 여기 값하고 같아야 되는 거. 그러면 지금 보면은 요 부분은 무슨 회로가 될까요? 요 부분. 요 부분은 무슨 회로가 될까요? C가 크잖아요. C가. 요 위쪽으로는. 여기는 용량성이 되겠죠. 요 위쪽으로. 여기는 뭐가 될까? 여기는. L이 크죠? 이 부분은 유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진이 되는 지점에는 유도성도 아니고 용량성도 아니다가 주파수가 올라가면은 여기 주파수 F가 되겠죠? 주파수고 여기가 공진 주파수 FR이 되겠고요. 주파수가 커지면 주파수가 커지면 이쪽으로 가면 주파수 커지면 용량성이 될 거고 주파수가 작아지면 뭐가 돼요? 주파수가 작아지면 유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즉 주파수 이하는 뭐가 돼요? 주파수 이하. 이거는 이제 유도성이죠. 주파수 이하는 유도성. 유도성이니까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뒤진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공진 주파수가 여기일 때에 요 밑에 영역, 요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 유도성 영역이다. 전류가 유도성 영역이니까 전류가 뒤지는 영역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개념적인 겁니다. 공진시 어드미턴스는 입력 어드미턴스는 매우 작다. 자, 공진시 입력 어드미턴스 값은 최소 값이 되므로 요 사항도 받는 이야기예요. 요거 보면 우리는 요 어드미턴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요런 이야기는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0 최소